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금리닷컴TV 임동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 관한 내용과 대출 규제를 피해서 자금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주택자가 일으킬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종류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구입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두 번째, 생활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세 번째, 전세 퇴거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네 번째, 사업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크게 보자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차근하게, 하지만 핵심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입자금 대출이란 용어 그대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하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 3개월 내에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구입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속합니다. 구입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 3개월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출과는 다르게 대출 실행 이후에 해당 주택을 제외한 기타 주택의 구입자금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약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이 넉넉함에도 최대한 많이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 자금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신 편입니다. 이러한 구입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비규제지역 내의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주담대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 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을 하고 신규 주택에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준해서 구입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주택자라고 할지라도 비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기존 주택 처분 약정 없이도 비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2건까지 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가계대출 총액이 1억을 넘어서는 경우 DSR 40% 규제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웬만한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대출 한도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그 두 번째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인데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용어 그대로 생활비나 병원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주택을 담보로 해서 받는 대출을 이야기하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3개월 후부터 진행이 가능하고요. LTV, DSR 규제 범위 내에서 물건당 1년에 1억까지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1년이 지나야만 추가적으로 1억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올해 12월에 생활안정자금 대출 1억을 받고서도 LTV 한도가 남아있다면 해가 바뀌는 1월에 곧바로 다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의미이니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주택자에 비해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때 LTV 한도가 구간별로 10%씩 차감되어서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9억 이하의 구간은 LTV 30%, 9억 초과 구간은 LTV 10%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 내 시세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생활안정자금을 일으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단순 계산하면 2억 8천만 원이 최대 한도이지만 보통 방공제까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대 한도는 2억 3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만약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해당 주택에 전세입자가 있거나 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가 껴있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나올 수 있는 한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9억 이하의 구간은 LTV 40%, 9억 초과 구간은 LTV 20%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시세 상관없이 LTV 60% 한도 내에서 1년에 최대 1억까지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그 세 번째는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있는데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 전세 퇴거 자금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LTV,
DSR 규제 범위 내에서 최대 1억까지만 대출 실행이 가능하고요. 만약 해당 주택을 제외한 기타 주택을 처분 후 매도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내역에 대해서 증빙이 가능하다면 1주택자에 준해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다주택자라고 할지라도 비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일으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타 주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LTV 60% 내에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그 네 번째는 사업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요.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시고 있는 대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정의를 살펴보면 운영자금, 시설 개선자금, 창업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창업자금이 목적이라면 신규 사업자를 내고 곧바로 사업자 담보대출이 가능한데요. 일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 3개월 후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금 대출에 대한 특징을 잠시 살펴보자면 첫 번째,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TV나 DSR 규제는 가계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이고요. 사업자금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담대에 대한 규제는 아니기 때문에 대출 규제의 영향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금 대출의 특징 그 두 번째는 최대 한도가 일반 가계자금 대출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의 경우에는 주택 시세의 최대 95%까지, 보험사나 새마을금고는 주택 시세의 최대 80%까지 대출 진행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요즘 추세를 보면 서울, 경기, 세종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이 정도 한도가 나오지만 일반 지방 소도시 주택의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한도가 다소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금 대출의 활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용법은 제가 권장해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대출을 일으키려고 하는 다주택자분들이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것이니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사업자금 대출을 곧바로 전세 퇴거자금 대출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루 정도 브릿지 자금을 써서 전세입자에게 전세 퇴거자금을 돌려주고 이후에 전세입자가 전입을 빼면 그 다음날 사업자 담보대출이 실행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LTV나 DSR 한도 이상으로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출 규제로 인해서 도저히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자 담보대출을 일으켜서 급전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고금리 신용대출을 대안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금융권 신용대출 금리를 살펴보자면 15에서 20% 사이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 자기 연봉만큼 이금융권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와 원금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고금리 신용대출을 저만큼 썼다는 것은 DSR 한도가 이미 다 차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안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 담보대출을 일으켜서라도 이금융권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상환하시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만약 오늘 영상에서 이해가 안 되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업무 시간 중에는 1670-8831을 연락을 주시고요. 업무 시간 이후에는 카카오톡 아이디 머니7000을 추가 후 문의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금리닷컴TV 임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